자, 바로바로 그럼 이어서 해보자. 자, 유닛 30이에요. 자, 특수 수동태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단 여러분들 특수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거 특별하게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우선 생각을 해보죠. 여기야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텐데 여기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뿐이지 사실상 이 부분은 별 그렇게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거 지금 변형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주어 있죠, 그죠? 여기 주어가 문장 전체를 주어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is, said, thought, 뭐 suggested 해가지고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뒤에 동사 남은 거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남은 동사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붙어가지고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연결지어서 읽어봐야 돼. 알았어? 이 형태가 어디서도 나왔었냐면은 우리 오형식 수동태 할 때도 나왔었어요. 오형식 수동태 여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니까 같이 잘 봐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원래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항상 밀접하게 마치 얘를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어디 나오면 되냐면 자 30-2번 한번 봐볼래요? 뒷장에 이제 자 30-2번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주어는 popular 포맷이고 그 다음에 can be said to enhanced 해서 지금 투부정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처럼 읽어줘야 된다 이거야, 실제로는. 알았지? 그러면은 뭐 인기 있는 포맷이 높인다고 한다 이렇게 읽는 거야. 높인다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여기 can be said를 뭐 한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popular 포맷이 높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높이냐? 이해를 높인다 이거지. engaging an audience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audience냐면은 willing to endure th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older new format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 이 더 긴 어떤 이 음향적 뭔가 말로 되는 버벌이니까 말로 되는 orientation 성향 뭐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더 말로 더 긴 말로 되어 있는 성향을 참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인가 unwilling이니까 기꺼이 뭐 하지 않는 즉 뭔가 약간 피로해하는 그런 어떤 어디언스들을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포맷이 이해를 더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뭐에 대한 성향이면 더 오래된 뉴스의 형태라는 거. 즉 우리 뉴스를 전달을 할 때 옛날 같은 경우는 TV나 라디오밖에 없었잖아요. 혹은 신문이거나. 근데 말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신문은 제외를 하고 TV나 라디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근데 TV,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런 길었던 어떤 전달 방식에 대해서 unwilling 하는 어디언스들인 거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여기지 않는, 별로 그렇게 기꺼이 막 마음을 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런 거를 잘 못 견뎌하는 사람인 거야. 인디어라는 말도 들어가 있잖아. 참다 이런 말이니까 못 견뎌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퓰러 포맷, 인기 있는 형식, 형태라는 거는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짤이나 이런 거 아니면 쇼츠 형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봤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0-4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봐봐야 돼. 자, 이 이동의 위험성이에요. 이게 이동의 위험성. 여기가 지금 동사로 가자. 이 렌지가 그럼 storms to the starvation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이르다. 이 정도를 읽으면 돼. 이 정도를 커버를 하는 거야. 뭐 폭풍에서 굶어 죽는 것까지 이르는데 하지만 그들이 자, 여기도 잘 봐야 돼. be outweighed by advantages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be followed by나 이런 것들처럼 같이 봐야 되는 표현인데 자, A, B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야.
지금 대의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말하는 거고, 이 위험성이 근데 이것에 의해서 더 뭐 어떻게 보면 무게가 나간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읽지 말고 A하고 B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는 B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뜻으로 읽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알겠죠? 그래서 이 위험성이 근데 뭐보다도 중요하냐면은 이점보다도 중요해. 뭐에 대한 이점이냐? To be founded in a temporary superabundance of food in the summer home이니까. 이 여름에 내가 보내는 이 지역의 이 곳에서의 어떤 매우 풍족한, 일시적으로 매우 풍족한 어떤 식량이 발견되는 그런 식량이 있는 데서 발견되는 그런 이점들이 더 중요하더라. 즉 이거는 철새나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동물들이 자 분명히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얘네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는 건 뭐 때문이냐? 내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한 지역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그런 이점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이동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be outweighed by 이거 나오게 되면은 뒤에 것도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중요도를 따지는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다음 장에서는 30-7번 문장이야. 자, 이거는 일단 수동태 표현을 따지고 보자면은 뭐 이 표현이 지금 보인 거지, 그지? BPP 형태 해가지고 인식이 되어진다, 인식이 되더라, 알아채려진다. 뭐가 근데 expertise하고 privileged position of professionals예요. 여기까지 주어라고 보자. 그러면은 전문 지식하고 그 다음에 특권적인 어떤 자리가 되겠죠, 위치가 되겠죠, 전문가들의. 자, 이런 지식과 이런 자리가 confer authority and power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는 거죠. 권한과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권한과 힘을 주는 거냐? could readily use 아주 쉽게 readily면 우리가 이미 이런 뜻 말고 그냥 쉽게라고 읽어봐. 쉽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advance their own interest. 그들의 이익을 advance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더 높이는 거야. 여기서 increase의 의미를 읽어야 돼. 왜냐면 뒤에가 이익이 나왔으니까. interest가 나왔으니까. 이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흥미 아니고요. 그들의 이익을 더 쉽게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 무엇의 대가로 무엇을 대신해서 어떤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가로, 사람들을 희생해서 대가로에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전문가들의 이 두 가지가 전문 지식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이거를 주는데 근데 이 두 개는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는데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이익에 대해서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희생해가지고 누구의 대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대가로 해서 여기서 자기들이라는 거 대의도 지금 전문가를 말하는 거거든. 이 도우스는 전문가들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의사라고 치면 여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의사가 환자인데 그 환자들을 희생시키며 환자들을 대가로 본인들, 의사들의 이익을 쉽게 높이는 그런 권한과 이런 힘들을 부여한다. 이 뒤에 요 위에 있는 의사의 어떤 전문 지식이랄지 의사의 어떤 특권적인 위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하는지 자기의 이익을 높이는지에 대한 어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되겠죠. 그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기 쉬운 자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 봐볼게요. 30-8번 자, 뭐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추정이 되냐? 개인들이 다 이성적인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이야. actors들이야. 즉, 얘가 즉이에요. 즉, 뭐냐?
They make migration decisions based on their assessment of the cost as well as benefits of remaining in the given areas versus cost and benefits of l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별적이 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인데, 즉 얘네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동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죠? 뭘 기반으로 해서 내리는 거냐? 비용을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세스먼트가 비용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인데 무엇뿐만 아니라 에즈가 붙었어요. 무엇뿐만 아니라 이 주어진 지역에 남아있는 것의 이득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에 대비해서 versus니까 무엇에 대비해서냐? cost and benefits of living 떠나는 것의 비용과 이득을 대비해가지고 즉 여기 보면은 여기 떠나는 거하고 남는 겁니다. 알겠죠? 우선은 한 지역에 떠나는 거고 남는 거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그랬을 때 결정을 뭐 이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문장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아까 어디서 봤었지? 30- 몇 번이었어요? 4번 있죠. 아까 우리 해저드로 시작하는 문장 있었지, 그지? 철새 이동하는 거, 그지? 그 문장하고 아마 글이 같은 내용의 글일 것 같아요. 여기서의 개별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동물들이 되겠는데 그 이동하는 동물들이 이동하는 결정을 내가 남았을 때의 이익과 비용이라는 말은 코스트라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았을 때의 이익과 대가 그 다음에 떠났을 때의 이익과 대가를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동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아까 우리도 그랬잖아. 아까 30-4번에서도 그랬다시피 떠났을 때 더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이점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써준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 자, 30-8번 봐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자. 이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30유닛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자, 가정법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라고 많이 봤죠, 그죠? 현재 가정하냐, 과거 가정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를 가정할 경우에는 if절의 동사 과거형이겠고 과거를 가정하면 헤드 PP가 나오겠고 이런 거 다 기본적인 어떤 문법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는 if를 생략을 했을 때 동사랑 주어 자리를 도치를 시키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동사가 주로 얘네 셋이었을 때 도치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없다면 없었다면 표현 잘 알고 있나요? 이거 뒤에 지문에서 나오더라고요. 쓰는 표현이 총 4가지가 각각 나와야 되는데 일단 공통되게 without이랑 but for라는 표현은 같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뒤에. 자,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다 명사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런 존재가 없다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없다면에서 이제 이 두 개는 동시에 쓰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if it 그렇죠. were not for라는 표현이 이쪽을죠. 이것은 뭐뭇이 없다면. 그럼 이것과 같은 의미지만은 시제가 다른 had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이쪽을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했었던 거. if가 생략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죠. 지금 여기 동사가 were 쓰였고 여기는 had 쓰였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if 생략하면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여기는 had it not been for.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게 다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다면이라고 쓰이는 가정법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그거.
as if나 아니면 as do로 시작하는 가정법도 나올 수 있죠, 그죠? 얘네 뜻은 마치 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지, 그지? 얘네도 가정법을 이끌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as if나 as do 같은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기 말고도 사실은 가정법이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아. 우리가 if나 뭐 여기 as if 뭐 여기 이런 표현들 말고도 예를 들어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would나 could나 might. 이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have pp가 나왔다. 예?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could 다음에 have pp 쓰면은 과거에 대한 어떤 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도 돼요. 그렇지만 이 동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상황을 보시고 아 이걸 가정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실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 아 이거 가정법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정법 하다 보면 지금 보면 if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죠? if를 안 쓰고도 가정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뭐 otherwise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이니까. 그지? 이것도 충분히 가정법을 만들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투부정사도 쓰인다, 뭐 분사구문도 쓰인다, 아니면 어떤 특정 명사도 분사 뭐 이렇게 가정법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걸 다 일일이 기억하기보다는 결국엔 그런 표현들과 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나와. 이렇게 쓰이면 가정법 과거일 거고, 이렇게 쓰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 모양을 잘 보시고 가정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가정법으로 판단을 하시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법 과거를 썼으면은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으면 과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을 공부를 해야 될지 살펴보시면 일단 5번 문장부터 가볼게요. 31번에서 5번 문장. 자, 5번 문장은 읽어봅시다. 자, 에고의 unconscious core feelings of not enough 까지가 주어라고 보자. 여기 causes 동사로 처리하시고요. 그래서 뭐 자아의 무의식적인 핵심 어떤 감정, 느낌이 되겠죠. 무엇에 대한 not enough,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거, 부족하다라고도 읽을 수 있겠고. 그런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핵심 느낌은 무엇을 일으키냐? 그것이 행동하도록, 반응하도록, 뭐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마치 뭐처럼요? As if that success가 had taken something away from me. 나로부터 뭔가를 가져갔다. 마치 나로부터 뭔가를 가져간 것처럼, 네, 그 성공에,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야. 자, 어떤 의미냐?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내 자아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 뭔가 충분하지 않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의 성공을 보고 남의 성공이 마치 나에게서 뭔가를 가져간 거구나라는 식으로 뭔가 빼앗긴 느낌을 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질투한다라는 감정 자체를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뭐 이런 식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자아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충분한 느낌을 들어. 그 느낌 자체가는 마치 남의 성공이 내 것을 뺏어간 것처럼,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 그 아래 문장도 바로 봐볼게. 자,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러나 만약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interfere with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어떤 뭐 먹이를 주는 행위랄지 아니면은 다른 필수적인 행동들, 먹이를 구하는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간섭할 수 있다는 거겠지. interfere니까. 어느 정도로 간섭할 수 있냐는 거야. to the extent니까. 어느 정도냐?
했을 때 benefit of caution 그런 조심스러움의 이득 자체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lost 되는 그런 정도까지 방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지속이 되면 여기서 계속 지속이 된다는 말은 이 careful한 behavior를 주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말은 주절 주어랑 같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먹는 거, 먹이를 구하는 행위랄지 아니면 다른 필수적인 행위들을 방해를 해. 뭐 할 정도로까지? 그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이득이 사라질 정도까지. 너무 어떤 야생동물들이 만약에 너무 조심성이 깊으면 걔네가 먹이 구하는 활동도 안 하게 되고 계속 누가 날 잡아먹을까 막 이런 신경이 돋아가지고 또는 아예 막 번식 활동도 사실은 뭐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번식 활동이 진짜 중요할 텐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조심스러운 행위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자. 우진스 괜찮아요? 뭐 화난 일 있어요? 아니요. 왜요? 화나 보여서 그래요. 아니요. 아닙니까? 요즘에 고3들 무서워가지고 진짜. 자, 여기 문장에서는 여기 페이지 문장에서는 사실 뭐 볼 거는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여기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 거에서 한번 봐볼게요. 12번부터 시작되는 페이지에서는 일단 바로 1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에 보시면 자, 찰스 다윈을 생각을 해봐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누구냐 이 찰스 다윈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if절이 이런 식으로 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아까 봤었던 우리가 없었다면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없었다면 thousand of sketch가 없었다면 자 여기가 이제 주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니까 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찰스 다윈을 한번 떠올려 봐라라는 거네요. 근데 뭐한 찰스 다윈이야? 자 뒤에는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뭐 했었던? 자 떠올리지 못했었던 그의 어떤 진화에 대한 이론 자체를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수천 개의 스케치 그가 만들었었던 of his trip to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우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 사람이 여정을 떠나서 거기서 많은 어떤 새나 새 특히 아마 스케치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새에 대한 스케치를 그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화를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없었다면 예, 이런 이론을 떠올리지도 못했을 찰스 다윈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식의 어떤 가정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장 해봤었고 그 다음에가 14번 문장입니다. 14번 문장도 이거 까다로워요.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봐봐. So, 그래서 만약 adaptation to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이런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이 adaptation이 were all 전부 다 어떤 뭐에 대한 전부냐면 cultures were designed to facilitate니까 문화가 촉진되도록 고안된 전부라면이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화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촉진이니까 도와주는 거겠죠. 그죠? 도와주는 데만 고안이 됐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화라는 존재가. 문화가 어느 누군가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만 고안된 거라면 그러면 아마도 문화라는 것이 strive towar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world야. 그러면은 문화가 여기 보면은 정확한 어떤 이해, 그 세계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해 자체를 향해서 여기서 이제 노력하다라고 읽어야 되겠고 아마도 문화는 항상 이 정확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정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 문화가 어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응하는 데에만 촉진하도록 고안이 된 건 아니겠죠. 그죠? 문화라는 게 다양한 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적응을 돕는 데에만 고안이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문장에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문화라는 게 항상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해서 노력할 텐데 라는 말이면은 항상 노력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즉, 이렇게 하도록 고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즉,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매번 문화라는 게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않는데, 만약 이런 전제로 어떤 가정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될 테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문화라는 게 정확한 세계에 대한 이해만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건 아니야. 문화라는 게 기능이 다양해. 적응 말고도 분명히 다른 기능들이 있을 거야. 문화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전수해주는 역할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단순히 저거에만 만약에 고안이 됐다라고 하면은 문화는 다른 기능은 못하고 그냥 세계에 대한 이해만 하는데 노력하는 기능만 하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문화의 기능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문화의 기능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만약 저러면 이런 거밖에 못 할 테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번 문장도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determinist라는 단어서부터가 결정론자라는 거예요. 결정론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무조건 원인이 있다. 무조건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정론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라는 겁니다. assumed, 가정을 하냐. Everything that occurs. 발생된 모든 것들은 함수이다. 여기서는 함수. 무엇에? finite numbers of causes. 어떤 유한한 숫자의 원인들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라는 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특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함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즉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떤 유한한 원인에 대한 함수다라는 것은 이걸 약간 결과값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if these causes were known 이런 원인들이 밝혀지면 가정법입니다. 밝혀지면 자, 이벤트가 could be predicted with complete accuracy. 아주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이 될 텐데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결정론자들은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어떤 무엇이든 모든 발생한 일에 대해서 원인이 있고 그런 원인들이 밝혀지면은 예측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난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결정론자들에 의하면은. 근데 실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약간 결정론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 분명히 A가 일어나서 B가 일어났다라는 경험이 있어. 그런 값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A가 일어났고 C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걸 가정하는 일단 상황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결정론자들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장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49쪽. 자, 세 문장 연달아 봐볼게요. 18, 19, 20번 쭉 보겠습니다. 까다로워요, 여기도. 자, after all, 결국에 모든 박테리움이 swam in the street. 박테리아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박테리아들이 자, 일직선으로 수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자기들이 욕구를 품고 있는, 바라고 있는 이런 케미컬들이 높은 어떤 지점, concentration, 뭐 집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 지점, 그 지점 때문에 직선으로만 수영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헤엄쳐 간다라면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겠지.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들은 아마 그런 케미컬의 너바나라는 게 우리 어떤 쾌락의 끝이라는 표현이거든. 극락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쾌락의 끝이야.
그 화학적 쾌락의 끝에서 멀어질 텐데, 즉 여기서 chemical nirvana라는 말은 이 지점을 말하는 거야. 이 concentration of desired chemicals를 말하는 거야. 이 본인들이 막 좋아하는 어떤 화학 물질을 쫓아서 막 얘네가 수용을 해. 근데 일직선으로만 한다고 쳐보자. 일직선으로 한다면 오히려 거기서 멀어질 거다라는 말이야. not toward, 그쪽으로가 아니야. 그 화학 물질이 막 풍기는 그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direction it pointing, 그것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즉 박테리아가 있으면 박테리아가 직선적인 운동만 한다면, 이렇게 곡선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이렇게 딱딱딱딱딱 만약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치면은 자기가 원했던 어떤 화학물질이 응집되어 있는 이 지점이 있었던 이 지점으로 가기보단 오히려 더 멀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테리아들이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직선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화학물질이 응집되어 있는 그 곳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입니다. 19번 문장 가볼게요. 자, because the warmest air is near the surface. 표면에 가장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the light takes less time to get to your eye. 빛이 더 적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하는데?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데. 만약 어쩌면 if it travels down near the ground. 그것이 이동을 한다면, 지면 가까이로 이동을 한다면.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returns up to your eye. 당신의 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뭐 하기보다는 it would. 만약에 if it came directly in the straight line to your eye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보다도 더 적은 시간이 걸린다 해서 less에 걸리는 게 지금 여기 then입니다. 알겠죠? 비교급이 어디 비교급에 걸리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뒤에가 이제 가정법이에요. 뒤에가 그것이 이 would 다음에 사실은 뭐가 없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일 텐데 그것이 뭐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 여기 take time to get to your eyes 이 부분이 아마 less 빼고 이 부분이 아마 생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너의 눈으로 오는데 만약에 어쨌을 경우에 직선으로 당신의 눈에 오게 됐을 때보다도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 우리 신기루 현상 있죠. 그죠? 신기루 현상. 신기루 현상이 신기루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져요. 오케이?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 빛은 밀도가 낮은 데서는 더 빨리 이동하는 성질이 있대요. 뭐 물리학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요. 빨리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공기가 직선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if it travels down near the groun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면이 있으면은 지면의 온도가 더 높아. 지면의 온도가 더 높아. 여기가 온도가 더 높고 여기는 온도가 좀 더 낮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이 빛이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겠지. 뭐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온다면.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를 그들이 바꾼다는 거예요. 빛의 약간 굴절이나 휨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온도, 이 전해지는 매질의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위에서 밑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온도 차이가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사실은 착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는 이 빛이 요렇게 비해서 여기 있는 물건이 여기 있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거야. 왜? 우리 눈은 빛이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빛이 여기 반사된 빛이 이런 식으로 휘어 가지고 우리 눈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가지고 직선 운동으로 봤을 때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바닥에 있는 물건이 혹은 뭐 사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뭐 신기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빛이 더 빨리 전달이 되는 그래서 빛이 더 빨리 되는 경로를 마치 자기가 찾아가는 것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해주는 문장.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시면 해석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 하면은 더 적은 시간이 걸려. 지면을 따라서 만약에 이동했을 경우에 그리고 눈에 도달하는 거 그리고 뭐보다도 실제로 그게 직선으로 운동했을 때보다도 마지막 문장! 졸지 마. 자, 가볼게요. 자,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세팅을 준 거야. 어떤 세팅이냐?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니까. 이렇게 줌으로써요. 대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뭔가 고유명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세팅을 줬다라는 말이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부여를 한 거지, 그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일치하는 현재와 일치하는 거야. 그것의 개봉, 그것이 발매된 어떤 시점과 일치하는 그런 세팅을, 환경을 줌으로써라는 거야. 사실 이거는 영화 작품이에요. 영화 작품의 이름이고 아포칼립스라는 게 원래 뭐 그거죠. 그 지구 종말이 있고 나서의 그 다음 시기를 아포칼립스라고 보통 표현하고 저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를 들여왔을 때 번역을 뭐 지옥의 묵시록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화가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그 영화의 배경 자체가 원래는 훨씬 더 이전이었는데 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 영화에다가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은 원래 더 오래된 소설이고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영화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원작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린 게 아니라 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내가 알기로는 1970년인가 될 거야 아마. 1970년이고 소설은 1950년대 작품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요런 시대 1950년대 작품을 70년대에 개봉을 시키려다 보니까 50년대 세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70년대로 바꿔서 세팅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부여함으로써입니다. 알겠죠? 영화로 각색을 할 때 audience들이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ts theme.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경험도 할 수 있고 여기 identify with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책 처음 할 때 제가 알려줬던 표현이긴 하거든요. 확인하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예? identify가 이거는 일치하다라는 뜻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치하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audience들이 일치할 수 있다. 그들의 주제와 그것의 즉 그 영화의 주제와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일치가 좀 어색해. audience들이 일치한다는 말이 어색하니까 이거를 살짝 바꿔서 공감하다라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읽었을 때는 공감하다 정도로. 즉 그것의 주제를 좀 더 공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뭐보다도 라고 되어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정법이죠.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쨌을 때보다도 그것이 그랬을 때보다도 어쨌을 때보다도 필름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이니까 소설의 진짜 문자 그대로의 어떤 각색 여기를 각색이라고 읽어야 돼요. 얘들아 영화나 소설 나왔을 때 adaptation 나오면 각색이라고 읽지 알겠지? 각색이 이루어졌을 때 문자 그대로의 각색이란 건 실제 그 소설의 배경 시점을 그대로 가져온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보다도 더 쉽게
관객들이 이랬었고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they는 audience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audience들이 여기서는 뭐 experience나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were able to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이 경험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부여가 이런 식의 현 시대의 어떤 그 당시에 개봉했을 시대의 세팅이 부여가 됐을 때 더 이해가 잘 됐었다.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다. 경험을 잘 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계획했었던 부분은 다 진도 나갔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종합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 책은 내일 완료를 지을 생각이고 자, 일단 연결사 다 체크해 주시고요. 연결사도 다 기능들이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자, 일단 빨간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는 계속 변함없이 제가 각 지문마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이. 알겠죠? 빨간색 부분에서 중요한 근거를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이 초록색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글 자체가 뭐 스몰 월드, 라지 월드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대조를 조금 시키고 있거든요. 일단 대조를 시키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는 뭐 후회라는 것이 어떨 때 발생이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스몰 월드에서 하는 행위들과 라지 월드에서 하는 행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스몰 월드에 대한 얘기인가요? 여기 이거는 다. 그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라지 월드에 대한 얘기인 거야. 여기. 알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심 내용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자, 여튼 뭐 사실인 건 뭐냐? 후회라는 게 이럴 때 뭐 발생한다 이건데 후회가 그러면 언제 발생하는지 찾아보자고요. 자, 작은 세계에서는 그 모든 어떤 선택들이나 결과나 그 다음에 가능성들이 자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는 we can be certain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작은 세계라는 곳에서는 이런 선택들 자체가 뭔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 Certain about how much we would have won.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won은 뒤에 맥락이 지금 보면은 뭐 홀수도 나오고 로터리도 나오다 보니까 돈을 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경마에서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오로지 뭐 다른 어떤 말을 선택을 했을 때랄지 아니면은 복권에서 다른 어떤 숫자들을 골랐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딸지를 알 수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세계란 말은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 작은 세계랄지 뭐 예를 들어 로또를 6개를 써야 되는데 뭐 2개만 써가지고 복권을 당첨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죠? 뽑힐지 안 뽑힐지에 대한. 자, 그렇는데 큰 세계에서는 어쩌냐? 모든 선택들이나 결과나 가능성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we can never truly compare the choices we made with those we didn't make.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선택들을 우리가 한 선택들인 거죠. 우리가 한 선택들 with는 여기서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선택들과 compare에 지금 with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랑 B랑 비교를 하는 거야. choices랑 그 다음에 우리가 고르지 않은 선택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것들이랑 진정으로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 즉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근데 그게 다른 선택에 비해서 더 나은 선택이냐 아니냐라는 걸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비교를 못해요. 자, 우리는 can never know. 알 수가 없어요. What would have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다른 직업을 택했을 때,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혹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을 때. 왜 그러냐면 그런 시나리오들은 우리와 함께 실행이 된 적이 없으니까. 전개가 된 적이 없으니까. 플레이 아웃 된 적이 없으니까.
즉 우리가 직접 그 다른 사람과 살아보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보지도 않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보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랬을 경우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so 여기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가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지문에서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얘들아 원인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있잖아. 그러면은 지문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결과가 훨씬 중요한 거야. 결과에서 중심 내용 다 나오는 거야. 알았어? 이게 단순히 여기 지문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conjure the regrets about what might have been, we are comparing what you know to what you don't know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건데 후회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what might have been 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much like the upward social comparison we make on social media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그런 상향식 사회적 비교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 사회 비교라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SNS에 어떤 나와 있는 게시물들 이런 거를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torture ourselves with how the realities of our situation 우리의 상황의 현실이 stack up against the imagined ideal 네, 상상된 어떤 이성과 비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되게 고문을 시키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torture가 원래 고문시키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작은 세계에서는 다 예측 가능해. 근데 큰 세계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후회라는 걸 하는데 언제 후회를 하냐? 우리가 작은 세계에서 하는 것과 큰 세계에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즉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실제 현실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큰 세계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예측 가능한, 즉 확률을 좀 더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그런 imagined ideal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괴롭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괴롭게 된다라는 말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후회를 하는 거지. 후회를 하는 거야. 왜 후회를 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하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하는 거야. 우리는 큰 세계에 살고 있잖아. 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방금 여기 색칠되어 있지 않지만 예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왔었잖아. 그죠? 알 수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작은 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걸 알 수 있는 양, 우리가 아는 양 비교를 해버리는 거지. 아,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아, 네가? 네가 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작은 세계에 사는 것처럼 왜 비교를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실제 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가능성, 그런 예측 불가능한 것을 마치 예측 가능한 것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나왔지. 어떨 때 후회가 발생하는지 찾아보자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자, address large word problem을 설명을 하는 거죠. addressing,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의 어떤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얘기 안 나왔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작은 세계의 문제들을 큰 세계의 문제보다 우선순위 매기는 거 아니었죠. 비교하는 거였죠. 우리는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자,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큰 세계의 문제를 우리한테 얼마나 큰 세계의 문제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큰 세계의 문제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뭐 얘기 안 했었고 과소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거죠.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deal with the small world problem. small world problem을 다루기 위한 시나리오 제작 이런 얘기 안 했었죠, 그죠? 답이 5번밖에 없다 이거야. 큰 세계의 문제를 작은 세계의 문제처럼 본다. 본다라는 말은 비교를 하는 거지. 큰 세계의 문제야. 큰 세계의 문제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네가 예측을 할 수 있어 없어? 예측할 수 없어. 근데 그걸 마치 작은 세계의 문제, 작은 세계의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봐버리니 우리한테는 후회가 발생한다 라는 설명하는 글이었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로 가자. 12번. 자 12번도 자 일단 표시해 볼게요. 좀 표시할 부분이 많긴 한데 네 이거는 일종의 그겁니다. 과정이 나와 있어요. 과정이. 시간 순서를 해가지고 약간의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상 마지막 부분에 가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밑줄친 부분을 유추해 보라라고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transition from actor to author라고 되어 있으면 배우에서 작가로의 전환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거든. 쉽게 해석은 됩니다. 이 밑줄치 부분이 그래도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작가가 뭘 뜻하는지 아니 뭐 배우가 뭘 뜻하는지 작가가 뭘 뜻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환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찾아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읽어보면은 자 감정적인 테너 성격이 자질이 무엇에 우리 대화에 그것이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 차일드후드의 어린 시절 초기의 시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그 가족들의 대화입니다. 수십 년 전 과거로부터 온 그 가족들의 대화가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의 정신건강에 오늘날에도요. 즉 대화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하고 대화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어떤 프리미어가 필요한데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요거는 뭐 입문서 뭐 이런 뜻이야. 단어 뜻 자체가. 그러니까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스트럭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문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무엇에 대한 자, development of our autographical memories. 발달이죠. 무엇의 발달이냐? 우리의 자전적 기억에. 자전적. 여러분들 자서전 있잖아요. 그죠? autobiography 있죠. 그죠? 그거의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전적 기억의 발달을 대한 어떤 입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자전적이다란 말을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우리가 쌓아놨었던 기억에 대한 어떤 설명서, 기억이 발달을 하는 데 대한 설명서가 필요한데 자, 생애 처음 몇 년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로지 아주 작은 조각의 기억만을 그들의 경험의 조각만을 기억해요. 여러분들 뭐 3살 때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죠, 그죠? 저도 진짜 거의 최초의 기억이라고 치면 6살 정도일 것 같아요. 진짜 6살 때 내가 어디 살았고 어떤 동네에 살았으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도만 생각하지 그 이전은 솔직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feel of sand on the beach 뭐 비치에서의 어떤 느낌이랄지 아니면은 따끔거리는 어떤 주사 뭐 닥터스의 서저리에서 수술해서 어떤 따끔거림 뭐 요 정도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아주 큰 어떤 자극이 있었던 기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어휘를 배워감에 따라서. 자, 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는 크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홀로 떨어진 어떤 작은 어떤 일에 대한 스케치로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휘가 발달하면서 분명히 디테일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의 연결성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즉 한 사건과 한 사건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텐데 이게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처럼 그냥 남아있을 수 있는 아이솔레이티드한 스케치라는 표현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발달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과 이 사건의 기억은 있지만은 이것의 연관성은 사실상은 없는 채 그냥 독립된 거로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 핫도그를 먹었어. 근데 내가 병원 가서 아팠어. 근데 알고 봤더니 병원 가서 아팠더니 엄마가 위로해 주려고 핫도그를 사줬던 거야.
원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독립적으로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지? 자, 여튼 뭐 그렇대. 그래서 또한 요 문장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that이 나오고 only after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only after를 until처럼 읽어주셔야 돼. not until 있죠. 그죠? not until.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be 한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not until A that B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몇 년간의 어떤 발달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들이 slot their recollection into the narratives. slot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회상을 어디 안으로 집어넣느냐? 네, 서사, 이야기. narrative라는 말이 서사면서 뭐 이야기 이런 뜻이지, 그지? 이야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 어떤 has a coherent structure,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핫도그 먹은 이야기랑 아팠었던 병원 갔었던 이야기가 뭐가 몇 년간의 어떤 발달 뒤에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 원래 병원 가서 아팠더니 내가 핫도그를 먹었구나. 엄마가 사줬구나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봐봐요. 점점 이제 사실 보세요. 초창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휘가 발달했었던 시기. 하지만은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기억이 된 시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냐면은 사춘기로 갑니다. 사춘기의 마지막 즈음이에요. 끝날 때쯤에는 자, 그 서사 구조가 어떤 소설의 형태를 채택을 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제 서사 구조가 좀 더 이제 더 뭔가 구조가 갖춰지는 거죠. 소설과 같은 그런 구조가 갖춰지는 겁니다. 자, 10대가 인식하기 시작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무엇으로써? 터닝 포인트로서 전환점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챕터스를 가지면서 어떤 챕터냐면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챕터들을 가지면서 즉 이제 그동안 나한테 있었던 일들을 아 내가 이 시기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바뀌었구나라는 식으로까지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사춘기가 끝날 때쯤에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이 자전적 기억이라는 게 지금 뭐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어? 자전적 기억이라는 게 분명히 지금 막 더 생겨난 게 아니야, 얘들아. 물론 살면서 기억이라는 게 더 축적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있었던 이 자전적 기억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 일단 나이에 의해서 바뀌고 있지, 그지? 근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거야? 뭐가 중요했어, 지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어휘, 그렇지. 어휘가 발달함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 자, 우리의 자전적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냥 우리 생애의 기억들을 말하면 되겠지, 그지? 이 자전적 기억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어휘가 증가를 해. 우리가 아는 말들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에 따라서 이 자전적 기억은 어떤 식이 되냐? 점점점 뭐가 되는 거야? 서사 구조가 생기는 거야. 서사, 이야기, 뭐 소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어. 그죠?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주제가 이런 거 아니겠니? 우리의 자전적 기억은 어휘의 발달에 따라 서사 구조를 띈다. 더 강한 어떤 일정한 구조를, 조리 있는 구조를 띠게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요 사람이 자 뭐라고 설명했냐. 이런 현상을 이것을 액터에서 작가로의 전환이다. 액터라면 무슨 말이야? 이제 무슨 말이겠어? 액터면은 자전적 기억 자체가 나이가 적어서 뭔가 그냥 별로 기억을 못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위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작가라면 이제 무슨 말이야? 자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아이들이 어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의 자전적 기억을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선택지를 골랐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5번부터 봐보자. 이번에는 자 5번에서 자 fictional narratives를 구성을 할 수 있어. personal experience로부터. 이거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 않냐? 이거 되게 그럴싸해 보여. fictional narratives를 구성할 수 있어. personal experience. 여기서 한 단어만 딱 지우면 답이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지, 잘했어. 그냥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그러면 괜찮아. 혹은 자기던적 기억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건 괜찮아. 근데 허구 아니었잖아. 허구 아니어서 우리의 기억이었어. 기억이기 때문에 허구가 틀린 거야. 이거 순간 5번이라고 찍을 수 있는 글이었다라는 거야. 5번 선택지가. 4번에 breaking free from parental directions. 어떤 부모의 지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죠? 부모의 지침 벗어나기. 3번에 revising one's memories to rationalize the mistake. 일단 뭐 기억을 개정한다 뭐 이건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냐면은 네.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rationalize니까. 실수를 합리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안 했죠, 그죠? 넘어가세요. 2번에 moving from pretending normality to finding ways to improve mental health. 자,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으로 옮겨진 걸 말하는 거죠. 정상인 척 하는 것에서 정신 건강 개선하기 뭐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그죠? 1번 보시면은 옮기는 거죠. Living through isolated events. 아이솔레이티드한 이벤트에서 사는 것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Organized life narrative. Organize, 정돈된, 아까 cohesive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정돈된 그런 삶의 서사를 형성한 것으로 옮기는 것. 정확하게 우리가 찾고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엑서사이즈 2강까지 유닛 2강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어왔어요. 3강까지 3강 6번까지 풀어오라 그랬는데 정말 시험에 진짜 뭐 할래? 뭐 그냥 나는 수능 특강 한번 사봤다고 자랑할래 그냥? 어? 한번 사봤다고 자랑할 것이요? 뭐라고? 그러니까 얘도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안 했어. 표정이 딱 봐라 지금. 민강이는 학교 가서 거짓말 하지만은 여기서는 거짓말 잘 안 해.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자, 한 지문만 더 해봅시다. 제가 원래는 다 지금 6번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다 못하는 상황이니 그래도 한 지문이라도 좀 더 시간을 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봐볼게요. 자, 빈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일단 체크 먼저 하고 얘기를 합시다. 얼른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일단 뭐 low self-esteem한 사람의 특징을 우선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찾아보는 거였는데 실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분명히 비교하는 실험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얘기.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실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자, 어떻게 이 실험 참가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매기는 건데 뭘 가지고 평가를 매기냐면 형용사들을 가지고 형용사 세트를 가지고 어떤 세트냐면은 자, 균등하게 고르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형용사들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매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긍정적인 형용사를 이용할까? 부정적인 형용사를 이용할까? 어떨 것 같아요? 부정적 형용사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본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얘기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저 빈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해가지고 첫 봐보시면은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형용사 사용 이게 보이는데 그걸로는 풀리지 않아요. 즉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 그걸 찾았어야 돼. 그게 근데 이런 식으로 not only but also, rather, not only but also 이걸로 조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not only 다음에 but also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제가 다 사실은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즉 not only but also라는 어떤 접속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실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는 버돌소 뒷부분인 거예요.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도 하지만은 B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B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rather도 되게 중요했어요. 오히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이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 본인에 대해서 자기 평가에 대해서 할 때 부정적 어휘를 사용을 한다. 부정적 형용사를 사용한다. 이거는 그래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뭐를 또 했는지를 찾아야 그게 빈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거 뭐 바짝바짝 거리는 게 신기해요. 나중에 한번 찍을 시간 드릴게요. 여기 나와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일단 그렇는데 또 subject with a low esteem 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르게 평균적으로는 덜 긍정적이거나 더 부정적인 평가를 줬어요. 그리고 뭐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가 자체, 그런 각각의 제시된 어떤 더 많은 어떤 개인의 아니죠? 잠깐만요. rating within the each set. 여기가 지금 동사로 봐야 되겠죠, 그죠? 각각의 이런 형용사 세트에 대한 그들의 평가 자체가 좀 더 개별적으로 퍼져 있어. scatter라는 표현이죠. 뭐 산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고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variance 더 크게 분산되어 있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 자체가 뭐 갑자기 퍼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잘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평가 자체, 그들의 평가입니다. 각각의 세트를 이용한 세트 내에서의 그들의 평가 자체가 즉 아까 말했던 형용사 세트가 지금 보면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형용사 세트가. 긍정적인 어휘를 담고 있는 세트 여러 개, 부정적인 어휘를 담고 있는 세트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각각의 세트를 이용을 해서 본인에 대한 평가를 매기는데 그 평가라는 그 평가 점수 자체가 되게 산발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좋을 때도 있는데 더 나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왜냐면은 이 아까 말했었던 여기 뭐 자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어휘를 이용한다는 걸 너무 쉽게 드러난 거거든. 근데 평가가 산발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았어야 돼. 또 근데 그 얘기가 나와. 계속 봐볼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강하고 계속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을 하면서 부정적인 형용사들을 거부를 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조적으로 강하고 일관적으로 이 형용사들, 부정적인 형용사들을 인정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또한 긍정적인 형용사들을 거부를 하지도 않고 계속 지금 보면은 did not이에요. did not이면서 네거티브한 adjectives를 이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positive한 adjectives들도 거부를 하지도 않는다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어떤 intermediate rating, 중간값을 줬다라는 거예요. 중간값을. 중간적인 평가를 매겼다는 거고 더 variable한 rating, 저 가변적인 변화가 심한 아까 그러니까 variable은 뭐 scatter하고 variance를 얘기하겠지, 그지? 더 가변적인 변화가 심한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To both types of adjectives. 이 두 종류, 즉 긍정적인 형용사, 부정적인 형용사 두 가지 다 해서 뭔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가지에서 다 얘기했어. 물론 한 번 더 봐볼게. 그러므로 자 뭐라고 보이냐? 자존감이 낮고 높은 개인별들은 뭐가 달랐냐? 이런 평균적인 긍정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관점에 대한, 자아상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긍정성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도 달랐냐? 그들의 self-abuse, 자아상, 자기를 보는 관점 자체가 평가적으로 consistent한지, one another, 서로가 일관적인지조차도 달랐다. 계속 보면은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에 대한 일관성. 평가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왔었던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평가 일관성의 점수가
평가에 대한 점수가 분산이 되어 있다. 점수가 가변적이다. 변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평가를 할 때 부정적 상용사를 사용을 많이 하고 긍정적 형용사를 적게 사용하는 거는 맞아. 근데 평가의 일관성도 떨어지더라. 일관적이지 않더라.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Less evaluatively consistent. Less consistent만 봤어도 less consist, 덜 일관적이다. 그들의 자기 묘사, 자기 평가에 대해서 덜 일관적이더라. 일관성이 떨어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겠다. 됐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1번까지도 풀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래도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우리가 예상했었던 진도는 그럼 다음 시간이면 사실 12강까지 끝나야 되거든. 12강까지 끝나야 되는데 엑셀사이즈 12 그러니까 41조까지 그지? 41조까지 끝나야 되니까 다음 시간엔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이거 문제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